미야, 이번엔 내가 한국에서 들은 한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야. 그 사냥꾼은 취미로 동물을 잡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2번 다시 총을 잡지 않게 됐다고 해. 때는 1996년, 주인공은 시우라는 어린 소년이었어. 시우에게는 민준이라는 형이 있었지. 부모님의 이혼으로 두 형제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맡겨져 살고 있었어.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어서 경기도 양평에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 집에 며칠간 놀러 가게 됐지. 어느 날 형 민준이가 동생 시우를 꼬드겼어. 저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면서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 저 산에 갔다가 집채만한 멧돼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이야. 겁 많은 동생을 놀리면서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부추겼지. 호기심이 생긴 시우는 결국 형을 따라 나섰어. 하지만 두 아이가 오르기엔 너무 깊은 산이었어. 나무가 빽빽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 되고 시골의 해는 너무나 짧았지. 순식간에 주위가 어두워지자 두 형제는 겁을 먹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로 했어. 그런데 막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거대한 짐승이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온 거야. 멧돼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 서 있던 건 멧돼지가 아니었어.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주 예쁜 누나였지. 깊은 산 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. 형 민준이는 헛것을 본 거라며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. 그런데 시우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. 분명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그 누나와의 거리가 전혀 멀어지지 않는 거야.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. 형에게 누나가 계속 따라와! 라고 말하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가락이 시우의 등골을 쭉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대. 그 순간 형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야.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동생에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뛰라고 소리쳤어. 시우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보고 말았지. 아까 그 예쁜 누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끔찍한 괴물이 서 있었어. 그것은 네 발로 땅을 짚고 있었는데 얼굴은 반쯤 뭉개진 코끼리 같았고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엔 피딱지가 붙은 날개가 달려 있었어. 다리는 사슴 같았는데 한쪽 다리는 무언가에 물어뜯긴 것처럼 살점이 너덜너덜했지. 아버지가 사냥해왔던 동물들의 모습이 기괴하게 뒤섞인 것 같은 모습이었어. 그 괴물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산 전체를 울리는 총성이 탕 하고 울려 퍼졌어. 아버지가 쏜 총이었지. 아버지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을 찾아 사냥총을 들고 산을 헤매고 있었던 거야. 총소리와 함께 그 괴물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. 그런데 미야, 정말 기이한 건 지금부터야. 정신을 차린 형 민준이는 동생에게 울부짖었어. 너 대체 뭘 본 거야?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. 코끼리 얼굴에 날개가 달린 괴물이었다고.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도 아들과 똑같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. 아버지의 눈에도 그 괴물이 보였던 거야. 그날 밤 형 민준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. 잠을 자던 형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지. 누군가 자기 다리를 잡아 뜯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어. 다급하게 찾아간 절의 주지스님은 이렇게 말했지. 아버지가 평생 해온 사냥 때문에 죽은 동물들의 원한이 뭉쳐 산의 주인이 되었고 그 원한이 아들에게 붙은 거라고.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7일 동안 절에서 죽은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지.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형의 병이 깨끗이 나았지. 그날 이후 아버지는 모든 사냥용품을 처분하고
두 번 다시는 총을 잡지 않았다고 해. 그런데 미야, 왜 그 괴물이 유독 동생 시우의 눈에만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보였을까? 훗날 어른이 된 시우는 이렇게 생각해.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즐겼던 형과는 달리 자기는 동물을 죽이는 걸 너무나 무서워했거든. 어쩌면 산의 주인은 죄 없는 자에겐 본 모습을 숨기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.